베지테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흔히 우리 초목으로 알고 있죠. 여기서는 식물로 의역되어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식물이에요. can have 가질 수 있습니다. moderate 하면 우리가 형용사로 알고 있습니다. 적절한 정도로. 근데 이게 동사도 되네요. 조절하다 정도의 느낌이에요. 조절해주는 어떤 거 영향력을 가진다. 조절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정도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를요? The local microclimate 하면은 미기후라고 하는 건데요. 이 기후라는 말 우리 좀 크죠? 기후 하면은 뭐 대륙, 지역 이런 느낌이죠. 맞죠? 근데 마이크로가 붙으니까 아주 협소한 로컬이니까 지역적, 국지적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안에 공간에 있는 어떤 온도, 습도 이것도 기후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부르기엔 너무 협소하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이크로를 붙인 거다. 이해되죠? 그럼 이해돼요? 오케이. 그럼 마이크로 클라이밋 하면은 요게 정도 우리 강의실 정도의 기후를 요렇게 표현을 하는구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오케이, 좋아요. 조절하는 능력이 있는데 오케이, 여기서부터 자, 이게 분사구문이거든요. 근데 both가 걸려 있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뭐 하면서 both 뒤에 이제 1번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그리고 and 돼 있고 또 이게 2번 둘 다 뭐 한다는 거예요? 낮춰준다는 거죠. 감소시켜준다는 거예요. 뭘 감소시켜주는지 보자고요. 열의 획득을 낮춰준대요. 뭐 즉 온도라고 하는 겁니다. 괜찮나요? 열의 획득을 낮춰준다. 언제? 낮 동안에. 낮에 너무 더워지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열의 획득을 낮춰주는 거야. 온도가 안 올라가게. 뭐가? 식물이. 어디에서? 이 강의실 안에서. 낮에 너무 더워지면은 그럼 선생님은 여기에 식물을 좀 설치하면 되겠다.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오케이. 그리고 또 낮춰준대요. 뭐를요? 열의 손실을, 여기까지는 획득인데 이번에 손실을 또 낮춰준다네요. radiation이라고 하는 거는 흔히 우리가 방사능 할 때 쓰는 말인데 이게 복사라고도 합니다. 복사열 할 때. 괜찮나요? 복사열로 방출되는 이거는 이제 물리학인 이쪽인데 제가 잘 모르는 분야예요. 근데 예를 들면은 복사열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우리 쉽게 물리학적 용어는 제가 표현은 아닙니다만 예를 들면 빛을 받고 반사시킨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이 복사가 우리 복사하다 이런 복사는 아닙니다. 밤에 복사열로 열이 방출이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근데 식물이 있으면 밤에는 좀 추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열에 또 손실을 안 일어나게 열을 또 잡아주는 거예요.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제 끝났죠? 주제 뭐예요? 식물을 여기 근처에 좀 배치해라 이런 말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낮 동안에는 온도가 올라가는 걸 막아주고 밤에는 온도가 내려가는 걸 막아준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걸로 끝난 거예요, 사실. 그렇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어떤 걸 실제로 의미하는가가 이제 놓치면, 그런 부분을 놓치면 조금 어려워지는 겁니다. 안 어렵죠, 이제? 그죠? 오케이, 좋아요. 쉐이드라고 하는 거는 그늘입니다. 자, 그 식물을 여기에 제가 이쪽에 창문 쪽에 이렇게 배치를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배치를 하죠. 그럼 당연히 그늘이 생길 거 아니에요. 괜찮나요? 낮춰준대요. radiant는 여기에 있는 radiation에서 나온 거야. 복사열에 의한 어떤 거요? 온도. 괜찮나요? 오케이. 복사 온도를 낮춰주고 그냥 온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저런 단어가 안 익숙하면. 그리고 증가시켜준대요. water retention이요. 수분을 쥐고 있으려는 수분 유지를, 수분 함량을 증가시켜줍니다. 흙 속에서요. 그늘이 있으면 흙 속에 있는, 그늘이 당연히 쥐고 있으면 거기에 있는 흙은 수분 함량을 유지하고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뭐 하면서 이제 이 evaporation 하면 이제 evaporate 하면 증발하다 이 말이죠. 이런 뜻인데 transpiration 하면 이게 증발산이라고 하는 식물학 용어예요. 이거 뭐냐 모르니까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뭘 방출해요? 수증기를 방출하는 거를 증발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식물의 작용이죠. 증발산 효과가 뭐에 누가 하는 거야? 그렇지, 나무나 다른 어떤 식물들이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런 증발산 효과가 또 뭐를 감소시켜 주는 거예요? 지역적으로, 그러니까 국지적으로 보면 돼. 좁은 공간에 이렇게 온도를 낮춰주면서, 자, 식물을 놓으면 그늘이 생기는데 그 그늘도 도움이 된다 이 말인 거죠. 괜찮아요? 온도를 낮춰주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식물의 사용은, 그럼 쌤도 저 밖에 있는 식물을 요 안으로 가져 들어와야 돼. 뭐 어쨌든 식물의 사용은 그늘을 이용한 뭐 식물의 사용이든, 아니면 파사드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건물의 정면을 얘기하는 건데, 어떤 정면이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여기 이 공간을 한번 볼게요. 아니면 이 건물 전체 상가동을 한번 볼게요. 상가동. 우리 도로가 이렇게 쫙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선생님 여기 이제 학원에 딱 있으면은 요 뒤쪽은 아예 벽이잖아요. 이게 창문이 이쪽으로 있죠. 파사드라고 하는 거는 요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 창문 있는 쪽을. 괜찮아요? 빛이 들어오는. 뒤쪽은 지금 뭐 없잖아요. 다 복도고 막 막혀 있잖아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원한 정면을 위해서 초목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이 창문에 빛이 들어오잖아. 여기에 식물을 세우는 거지. 괜찮나요? 혹은 그늘을 위해서 쓰든 뭐 이 둘 다를 위해서 식물을 사용하는 것은 이 말이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용되어 온 거예요. 사실 세계의 많은 부분에서. 상식이죠, 어찌 보면. 그죠? 사실 뭐 마당에도 있고, 식물은 보면 집 같은 경우에 베란다가 우리가 파사드 정도로 볼 수 있겠죠. 빛이 들어오니까. 그렇죠? 베란다에 식물을 이렇게 기르시고 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온도 조절에도 효과가 있었다는 거다 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콘소치오라고 하는 건물이 있어요. 산티아고에. 칠레입니다. 요거는 incorporate, 포함하고 있어요. 요런 표현이 나오고, 초목 장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창문이 있는 쪽을 아예 이게 식물로 이렇게 그냥 도배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스크린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렇죠? 초목 장막. 거기는 뭐라고 표현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식물 장막? 뭐 어쨌든 식물 장막, 초목 되겠죠. 괜찮아요? 오케이, 좋아요. 하고 둥근 거를 그냥 닫으면 되겠대요. 즉 요게 우리로 치면 요게 창유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요 창유리 쪽에다가 아예 식물 장막을 활용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incorporate는 원래 포함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문장이 끝났네? 새로운 문장이에요. 연구는 또 밝혀내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어떤 기여를, 뭐에 대한 기여를, 뭐에 대한 공헌을 감소시킨대요. 쿨링 로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냉각을 시키는데 어떤 부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로드는 부담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잘 생각해봐요. 이 공간에서 시원하게 만들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녀석이 누구예요? 에어컨이죠. 그리고 뭐예요? 선풍기잖아요. 그럼 제가 어떤 부담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 부담을 낮춰준대요. 식물을 설치하면 에어컨이 냉각을 시켜야 된다는 부담이 덜어지겠죠. 조금만 틀어도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글레어라고 하는 거는 이것도 이제 빛 반사를 의미하는 거죠. 번쩍거림. 괜찮나요? 어디로 오는 번쩍거림? 사무실로 들어오는 어떤 번쩍거림, 빛 반사 같은 거예요. 어디 쪽에? 이 정면, 창 유리 쪽 정도가 되겠죠? 파사드 하면 정면이니까.
이 바로 뒤쪽에 여기 여러분들이 앉아있으면 이제 돌아보면은 이제 빛반사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식물이 그러면 있으면은 이 빛반사도 줄여주겠죠. 괜찮나요? 오케이, 좋아요. 하고 둥 공간을 전체 하나 닫을게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오늘 가장 쉬운 것 같아요. 오늘 할 거. 뒤쪽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식물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오형식에서 수동이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가 보온 겁니다. 기여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감소에 요 부분은 크게 중요하잖아요. 이 문장은 어디까지야? 쭉쭉 요까지는 그냥 뭐야 근거를 설명해 주는 거니까. 에너지 소비의 48%. 48%는 감소하는구나. 자료와 비교해 봤을 때 10개의 전형적인 산티아고에 있는 건물들에서 쓰는 그 자료와 비교해 봤을 때 에너지 소비 자료와 비교해 봤을 때가 되겠죠. 그리고 또 어느 정도의 감소, 25%의 감소, 또 뭐하고 비교해 봤을 때 꼭대기층이요? 정문 유리 쪽에 초목 장막이 없는 어떤 꼭대기층하고 또 비교해 봤을 때 이 정도의 에너지 감소가 또 있었다. 이런 설명입니다.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또한 또 수동이죠. 주어는 보다 해석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디에서? 이 where이 부사절이거든요. where이 부사절. 명사절이나 형용사절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부사절일 때는 뭐뭐 하는 곳에서라고 해석을 하거나 뭐뭐 하는 경우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흔히 부사절 앞에 at the place나 at the case 정도를 이제 in the case 정도를 넣기도 하거든요. 그냥 부사절로 인식하는 게 더 편합니다. 앞에 뭐가 생략됐다라고 보기보다는. where 자체가 명사절도 있고 형용사절도 있고 부사절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식물이 포함되어 있는 곳에서 건물이나 건물들 사이에서 혹은 courtyard는 마당인데 마당 내에서 식물이 포함되어져 있는 곳에서는 식물이 있는 곳에서는 굳이 컨테이너 포함하다라 하지 말고 수동이 돼 있으면 포함되어져 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죠. 식물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런 곳에서 이러한 효과가 굉장히 두드러지는 것으로 중요한 것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써야 되나? 건물 내 앞면. 이 앞면이 파사드인데 여기가 어디라고요? 유리창이에요. 유리창입니다. 여기 이제 식물을 배치하면 두 가지 효과. 낮 동안 열액득을 낮춰줘요. 밤 동안 열 손실을 낮춰줘요. 여기서 건물 내라고 하는 것이 미기후적인 환경이죠. 그죠? 결론이 뭐야? 에너지 효율에 좋다. 그죠?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문제 유형이 주제. 그렇지. 자, 춤이에요. 춤. 소재는 뭐냐면 춤이 아니라 춤을 뭐 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전승하는 거죠. 여기서 트래디션이 전승입니다. 전달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강한 구술, 말로 하는 거예요. 오럴은 구술 전승입니다. 뭐 할 때? 춤을 배울 때요. 당연히 그걸 배울 때. 그러니까 배울 때 뭐로 배워요? 말로 하는 거. 이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말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making, choreography. 이것도 안무거든요. 이게 춤추다 이런 거예요.
뭐예요? reenacting work. 이거는 뭐죠? 뭔가 재현하는 건데 작품을 재현해낼 때 이 작품이라고 하는 거는 뭐 춤이 들어간 작품이겠죠, 그죠? 오케이. 그런 거를 할 때 이제 춤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춤을 추는 사람들한테. 응? 그때 이제 어떻게 알려주냐? 구술로 말로 알려주는 거야. 근데 굉장히 그게 강하대요. 다른 걸로 알려주기 힘들다는 거야. 자, 그러한 전승은 이제 by definition 정의상 혹은 당연히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정의상 원래 이런 말이에요. 훨씬 더 복잡한 하이브리드는 복합체죠? 그렇죠? 복합체입니다. 춤 가르쳐 주는 게 딱 느낌이 쉽지 않다, 그죠? 맞죠? 쉬운 건 아닐 것 같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뭔가 이게 그러한 그러한 가르쳐 주는 것은 뭔가 굉장히 복잡한 복합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것은 오럴이란 구술이죠. 키네스틱은 운동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운동 감각의 돼 있습니다. 몸치는 또 배우기 힘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구술로 하고 또 운동 감각이 있는 그러한 춤의 전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승이다. 가르침이다. 물려주는 것이다. 전승이란 말은. 오케이, 여기까지 설명 끝. 춤은 원래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야. 이렇게 전승해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구술로 강하게 구술로 해야 되는 그러한 전승이고요. 실제로는 더 복잡해요, 사실. 운동 감각도 필요하고. 여기 이제 however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춤이라고 하는 것이 translated, 번역이 되는 거예요. 바뀐다는 거죠. 뭐로요? print text. 예를 들면 춤을 책으로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책도 있을 거 아니에요. 춤과 관련된, 동작과 관련된, 그죠? 우리 옛날에 보면 무술서 같은 것도 책 있잖아. 동작 막 이렇게 돼 있고, 그치? 그렇게 돼 있을 때 그런 언어적 데이터는 글을 얘기합니다. verbal 데이터는 그런 글, 텍스트를 의미하는 거예요. 설명하고 articulate,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책을 보면 그 동작 경험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는 있을 거예요. 당연히. 팔은 45도 각도로 위로 뭐 올리고 팔꿈치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동작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다양한 어떤 사건들, 일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발생하는, 시간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뭐 박자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고 첫 번째 형용사 덩어리, 그래, and 세모치고 layered, 요거는 이제 부사니까 이렇게 수식해 주는 거예요. simultaneously는 동시에, 이때는 layered는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수식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개의 형용사구가, 하나는 뭐 ing가, 그러면은 다시 한 번 더 시간에 걸쳐서 발생하고 또 시간적으로 동시에 레이어드 겹쳐져 있는 거죠. 맞죠? 겹쳐져 있는, 동시에 발생하는 느낌이죠. 이것도, 그죠? 괜찮나요? 그래서 요거를 올리면서 요거를 내리는데 어떤 동작에서 이렇게 내려가야 돼. 이런 게 있는 거 복잡한 거예요. 그렇죠? 방금 제가 어떤 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게다가 또 by definition 나오네. 게다가 연결어는 항상 체크해 주시고요. 동작이라고 하는 거,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임은 뭐 춤에서의 움직임이 될 겁니다. 원래 또 본래 당연히 뭐 이런 거예요.
아니래요. 단 하나의 단위는 아닙니다. 팔의 움직임, 다리의 움직임, 허리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단 하나의 단위가 아니라 복합적인 거죠. 머리에 이어지는 또 단 하나의 유닛에 이어지는 흔히 말처럼 단어처럼 단어는 여기 보시면은 단위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춤은 이게 겹쳐져 있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동작이. 자, 여기 보시면 요거 보이죠? 그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이렇게 되겠죠. 다시를 왜 썼을까 이렇게. 일련의 변화는 역동성입니다. 역동적인 움직임입니다. in time, 동시에 정도로 보셔도 되고 시간적으로 발생하는 하셔도 되고요. 아까 전에 이제 happening이나 occur나 happen 같은 경우에는 자동사입니다. 수동태 쓰시면 pp 쓰시면 안 돼요. 없어요 그런 거. 자동사입니다. 자동사. pp 불가. happen에도 연결해 주세요. 괜찮나요? 오케이. 자, 가능성이 요거는 수동으로 쓰지 않고 pp를 형용사로 분리할게요. 제한적입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제한적입니까? truly 정말로 묘사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묘사하고 표현한 움직임을 묘사하고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가능성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춤이라고 하는 걸 위에서 이 설명이라고 전승이라고 하는 것을 춤의 전승이라고 하는 걸 위에서 지금 설명한 대로 한다면 말이죠. 뭐에 의해서? 바로 인쇄된 텍스트, 즉 글로. 다시 한번 설명하면 글로, 책으로 춤 동작을 묘사하고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가능성에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괜찮나요? 거기 갔어요? 오케이, 좋아요. 글이라고 하는 것은, 네, 잠시만요. 오케이. 필요로 합니다. 뭐야, 이거? 맞니, 이게? 필요로 한다. 감소를 필요로 한다고? 춤의 역동성. the reduction 슉 받고 일단 and 1번 2번 simultaneous movement into orderly change 질서정연한 어떤 연쇄 과정 per unit 하고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잘 봐봐요. 해석은 단순한데 이게 둘 다 into가 걸려 있잖아요. 그렇죠? 보이나요? 여기 into가 다 걸려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into가 지금 걸려 있죠? 그 말은 뭐냐면 reduction of A into B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A를 감소시켜서 B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화로 이어갈 수 있는 거죠. 괜찮을까요? 오케이. 춤의 역동성을 감소시켜 줄여서 어디로 집어넣는 거예요? singular lexical unit, 단 하나의 단일한 어휘 단위로 뭐라고 불리는? 단어라고 불리는 요걸로 집어넣어야 돼. 춤의 역동성을 글로 표현하려면 말이지. 그리고 또 뭐를 요구해요? 즉 움직임의 동시성, 동시에 발생하는 이런 움직임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다르게 글이라고 하는 거는 다르게 그리고 동시에라면서 막 글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춤을 표현하려면 질서정연한 일련의 단어 단위, 어휘의 단위로 또 단순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오케이. 그러니까 춤을 구술로 오럴로
전승하지 않고 텍스트로 알려주려고 할 때는 어떠한 손실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괜찮나요? 오케이, 좋아요. 그리고 그 손실은 어떻다?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사실 춤을 가르쳐 줄 때. 그래서 요거 어휘 확인해 주시고요. 요 부분. 문제가 요지죠? 요지는 한글이니까. 그래서 춤을 전수 혹은 여기는 이제 배우다라는 표현이 앞에 있긴 있었는데 전수할 때 구술 말로 하는 겁니다. 글 훨씬 더 낫다는 거죠. 이제 글에 대해서 단점을 이야기하는 글이었습니다. 아까 그런데 이제 묘사는 충분히 할 수 있다. 표현이나 이런 거 글로. 그 문제는 정확히는 할 수가 없다. 이유가 뭘까요? 춤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역동성, 다이나믹, 역동성과 동시성 때문이죠. 그거를 표현할 수가 없다. 역동성과 동시성을 단어로 단순화시켜야 된다. 그러한 손실이 발생하고 그러한 손실을 우리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가 되겠죠? 정리 끝났나요?